이번 강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죠. 자, 시행이라는 것은 부근의 지가에 의해서 사업 방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근의 지가가 낮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용을 하겠죠. 그죠? 또 인접 토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겠고, 부근의 지가가 높으면 수용, 사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목인데 시행 방식이라 했죠. 시행에 따라 나타난 첫째 방식은 바로 뭐냐? 부근의 지가가 어떤 해서 좌우된다. 그랬죠. 그래서 부근의 지가가 낮더라, 가격이 낮더라 그러면 공익적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거지만 빼앗아서 집단지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뭐라 하냐? 수용, 사용 방식이라 한다. 네, 가격이 높더라. 그러면 빼앗을 수가 없죠.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러냐? 강제적으로 교환하고 분합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 가지고 있겠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갖다가 혼용해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처음서부터 분할 혼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혼용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분명히 분할해서 하는 분할 혼용이 있겠고 또 분할하지 아니하고 하는 방식으로서 나타난 것을 미분할 혼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가장 사업 방식으로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혼용 방식 굳이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사업 방식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되겠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부가적으로 다 봤을 때 부가적으로 순환정비 사업을 갖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순환용 주택을 갖다 활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환용 주택. 그래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 여기를 갖다가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발사업 원활을 위해서 구역 어떤 안이나 아니면 바깥에 였다가 일정하게 먼저 순환용 주택을 먼저 짓습니다. 알겠죠? 짓고 이쪽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먼저 준다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줄 수도 있겠고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이냐면 순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순환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 이들을 갖다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서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가져가는 주택 공급 규정에 불과하고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기 살다 보니까 나 여기 정착됐으니까 나 사업하는 동안에 정착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주세요 하면 그쪽을 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순환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다음 이 사업을 갖다가 제일 먼저 공적 주체가 우리가 사업을 갖다 시행하는 자는 시행자가 크게 보면 뭐가 있더라 했어요? 공공시행자가 있겠고 민간시행자가 있더라 했죠. 이 공공시행자가 있겠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공공시행자는 하다가 특히 여기 보세요. 가격이 싸서 수용 방식을 갖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조건에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갖다 수용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리죠. 전부한지 방식 바꿀 수가 있어요. 전부한지 방식으로.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다면 방법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하다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혼용 방식을 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조합은 처음서부터 수용 방식을 할 수가 없어요. 조합은.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땅, 자기가 수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수용할 수 있죠.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100명 땅 다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그런 해당 사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질적으로 보면 여기의 그 조합은 수용 방식을 못하기 때문에 조합을 제외하고 나서는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방법의 변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조합은 무슨 방식이 없다? 수용 방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수용 방식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방식, 수용 방식. 거의 수용 사용 방식 그랬는데 이 수용 사용 방식 방금 얘기했죠. 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조합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럼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하느냐? 이 조합 자체는요. 이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 경우에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능한데 단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민간 시행자는 속된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먹고 튄다는 말 많이 듣죠. 먹튀. 먹튀고서 배째라 그러면 참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먹고 튄다는 의미를 갖다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이 어떤 요건이냐 아셔야 되겠죠. 그거 나왔죠. 면적의 국공을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바로 이겁니다. 속된 표로 먹고 튈래도 먹고 튈 수 없죠. 무슨 성 때 땅이 갖고 있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서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럼 언제를 기준점으로 해야 될 거냐? 이것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간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용 사용에 있어서의 방법과 절차는 도시개발법 먼저 우선하고 이 법을 우선하고 근데 이 법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일명 이제 우리 이미 배웠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뭐라 볼 수 있어요? 토지보상법이라죠. 토지보상법을 뭐 할 수 있냐? 준용하는 거죠. 준용. 그럼 이 토지보상법을 갖다 준용하지만 이건 공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준용에 특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특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봤을 때 재결 신청 기간은 어디나 똑같지만 사업인정 고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의제 시기가 언제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꼭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국토의 계획민으로 국토계획법에서 했던 것처럼 재결 신청은 연장된다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어느 기간 내? 사업시행 기간 내로 연장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시행 기간 내로 연장된다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가 노랗게 칠했던 이 부분인데요.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땅 가격은 당연히 일정 가격이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자 보세요. 요게 가격이고 요게 만약에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일 첫 번에 요 정도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아저씨들이 많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 그러면 가격은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그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걸 수용하려고 그러면 가치의 상승분을 갖다가 다 줘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기는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인정고시 시기를 갖다가 보다 앞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냐? 가서 실시행가고시가 아니라 봐보세요. 구역을 지정해서 세부 목록 고시 때야지 가서 여기면 실시객 때다 그러면 이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오르기 전 가격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 때 이거는 어디가나 똑같이 사업 시행 기간 내. 그럼 사업 시행 기간 내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기간 내죠? 실시에게 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종료까지 한다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 목록이란 건 세세한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구역이 지정되면 내 땅 들어갔다, 내 거는 요양이 안 들어갔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부 목록, 세세한 항목을 세부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목록을 갖다가 뭐 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 쓰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와 같은 절차상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건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수용에 있어서 방법을 보면 현금이 최고죠. 현금으로 수용하는 원칙이죠. 그럼 현금은 장점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런데 채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거랑 조심해야 되겠죠. 국토계획법이면 도시군객 시설 채권과 구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채권은 토지 상환 채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행할 거냐. 이게 가장 여기에 키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당연히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원한다. 나 채권보다 현금보다 채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경우 발행 다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는 내가 여기 조성된 전항에서 분양할 토지 또는
그 분양건축물의 2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행자는 누가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인데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공공시행자가 있겠고 민간시행자가 있다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둘 다 발행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발행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하나는 지급 보증이 필요한 경우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함에 따라서 내가 채권을 발행해 가겠습니다 하고 승인받는 경우 있어요.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지정권자를 빼놓고 나서는 승인은 다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 빼놓고 나서는. 행정처에는 비행주는 지급보증은 민간만 받는 거지 공공주체는 받을 필요 없어요. 계획서는 다 제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지정권자 자기가 자신한테 승인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작성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급보증은 민간만 받는 거고, 그 다음 승인은 여기는 왜 세우표시냐? 지정권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또 있다?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행하는 뭐가 있겠어요? 조건이 있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행 조건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자율에 관한 사항이죠. 이자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이자율에 관한 사항인데 이 이자율은 누가 정한 거냐? 역시 되게 그 발행 당시에 은행에서 예금 금리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부동산 수급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누가 한다면 발행자가 이 사람이 발행자가 정한다. 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발행자가 정이죠. 뭔 소리냐? 자, 여기 금융의 금리 자체보다도 알겠죠? 내가 몇 퍼센트 털줄 테니까 야 이거 채권 이걸 다 주겠다 그래 따라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채권 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원부를 갖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다? 주된 사무소의 에다가 발행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김영식 증권이죠. 그러니까 채권 원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 원부,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대항력이 생긴 거다. 그럼 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채권 원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발행자 또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채권 가지고 이자를 채권 가지고 이제 뭐가 될 수 있냐? 은행에 저당 잡을 수 있느냐 없냐 이거죠.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 LH공사가 있어. LH공사가 여기 땅을 갖다가 수용하는데 여기 갑한테 당신 내가 채권을 다 주겠소 해서 원해서 이 사람이 받았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근데 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 현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LH공사가 이 사람한테 발행한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담보로 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갖다 이제 뭐래요? 우리가 권리 질권이라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요 사람이 만약에 이걸 갖다 담보를 갖다가 변제해 주지 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채권은 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조성된 토지나 그렇죠? 건물로 상환받는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갑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빌려준 사람 있죠. 그죠? 담보로 권리를 설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을이라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채권 원부에 이 사람한테 기재되어 있으면 이 사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리 담보로 놨다 하는 것을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줘야 나중에 그 LH공사가
조성된 토지나 건물 줄 때 갑한테 안 주고 을한테 준다. 그러면 을한테 줄 때 갑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냐? 없는 거죠. 그렇죠? 채권부에 기재했기 때문에 뭐와 주소와 성명을 그렇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수용을 하려면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냐?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 등이 있는데 첫째는 반드시 이주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이주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이주 대책은 must 누가 하는 거냐 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누가 해야 될 거냐 시행자가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시행자가. 그래서 이주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것이냐 생활의 근거를 갖다가 잃은 사람에게 대해서 반드시 그 토지를 갖다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면서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선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선수금에 전부든 일부든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바로 뭐냐? 전부든 일부든인데 이럴 때는 미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 거냐?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을 갖다가 받을 경우는 민간의 경우와 이제 행정청의 경우가 다른데 행정청의 경우는 이 공공기관 중에 얘네들은 25%만 확보했다면 당연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의 경우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이거는 뭐 공사 진척률이 아니라 소유를 갖다 확보했던 권한을 갖다 25%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고, 알겠죠? 이런 얘기겠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사 진척률을 1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와 같이 이제 사업을 갖다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완료됐을 거 아니냐? 준공검사 받을 거죠. 그걸 갖다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준공검사 고시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조성 토지를 갖다 공급해야 되겠죠. 조성 토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그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는 지정권자한테 나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급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럴 경우에 그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또 공급주권을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급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급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발계에서 정하지만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방법까지 한다? 경쟁 입찰 방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는 둘 중에 하나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추첨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무슨 방식? 추첨 방식. 또 하나는 추첨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의계약. 그러니까 하나는 추첨 방식, 하나는 수의계약 방식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쟁 입찰 방법 같은 거는 뭐 최고의 낙찰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추천 방식이다 볼 수 있겠죠. 이게 추천 방식은 우리가 제비뽑기 같은 걸 할 수 있죠. 로또 당첨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주단 공장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주단 공장 외워도 되겠고 좀 세게 발음해서 단축 공장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 어떤 방식으로도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연구해요. 그러면 첫째가 바로 뭐냐? 여기 보세요. 주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공공택지를 얘기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건 공익적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자는 여러분들이 공장용지의 장자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밋밋하죠. 그래서 단축 공장 똑같은데 요거 똑같은 건데 추천 방식의 추자를 갖다 세게 발음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방식이라는 건 이제 공적 주체에 의한 경우 수의계약, 또 아까 채권 받은 경우 수의계약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수의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사항을 갖다 나가면 되겠죠. 자, 방법이 이제 이렇게 가져간다는 공급하는 방법이 이거라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를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가격을 갖다 보게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가격도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쟁 입찰하려고 하면 뭐가 있죠? 공시지가로 해줘야 되겠죠. 무슨 지가? 공시지가. 그래서 이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가져가야 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자, 뭔가 공시가다로 경제 입찰 방법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된 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정 문제 나옵니다. 감정 가격을 기준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감정 가격을 기준점으로 하는데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감정 가격에서 최고 낙찰가 그러면 경제 입찰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보면은 감정가격 이하다. 그럼 왜 감정가격 이하로 하느냐? 여기 수의계약하는 것 중에서 공적 주체에다 주는 경우 있죠. 특히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학교, 폐기물 처리, 학교라든가 공적 사업이죠, 이거.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걸 갖다 하겠다. 지역 특화 사업 등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뭘 갖다 기준점 할 거냐? 감정가격 이하로 하겠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감정가격 이하로다가 하겠다. 이런 말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란 말을 쓰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공공청사 그렇죠? 또 사회복지시설 특히 조심할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 중에 유료는 안 되는 겁니다. 무료인 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유료는 안 된다 볼 수 있어요. 또 국토의 계획민을 법률에서 법이 정한 공장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것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임대주택 또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또 나가서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볼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시설인데 자, 여기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서를 작성 지정권 승인이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는 거죠. 이럴 때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다. 그러면 결국
시장군수구청을 통해서 경에서 제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죠. 단축공장 분명히 공공주택 추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3번 조성토지 가격은 자, 알겠죠?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다 이해한다. 맞죠? 감정가격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수의계약 가능한 거죠. 다음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상환을 갖다 한 경우 당연히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죠.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수용 방식 중에서 종전의 수용 방식은 이와 같이 땅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특정한 땅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다 평지로 다 개발해가지고 다 밀어버려가지고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가격도 비싸죠.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한 것이 이 중에 얼마까지는 3분의 1까지는 자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 3분의 1 기점으로 해서 3분의 1까지는 원형지 방식, 원형지 개발 방식.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 그럼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개발하겠다. 이걸 갖다 원형지 개발 방식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원형지 개발 방식을 한다면 얼마까지? 3분의 1 볼 수 있어요.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냐? 우선 최고 위에 있던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있겠고 그 밑에 누가 있다 보시면 지금 이거 시행자가 있겠고 그 다음 원형지 개발자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왜? 여기는 이 원형지 그대로 하면 시간도 짧고 가격도 쌉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해서 5가지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행자가 원형지로 하겠다 그럼 무조건 아니라 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할 때 지정권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조건부 승인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 여기에 대해서 용도별 뭐 있어요? 개발 밀도 아니면 또 용도별 면적 또 배치 교통 처리 계획 이런 걸 갖다 조건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가 원형지를 요 3분의 1까지를 얼마까지? 3분의 1까지를 요걸 갖다가 줘서 이제 요걸 갖다가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할 때 역시 요것도 포인트는 바로 뭐겠어요? 공급 방법과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냐 하는 것 5가지. 자, 국가가 있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렇죠? 지단체. 그 다음 공공기관이 있다. 를 볼 수 있겠죠. 또 나가서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 마지막 있는 사람은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도 있죠. 그럼 요 사람은 가서 10년 범위 내에서 착수하도록 돼 있어요.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착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10년 범위로 착수했는데 안 했다. 그럼 가서 이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갖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이 노란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 그다음 여기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들한테는 경쟁 입찰 방법까지 줍니다. 근데 경쟁 입찰 방법 주는데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럼 나중에서 수의계약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바로 뭐냐? 거기 나왔죠. 여기는 원형지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갖다가 더한 금액을 갖다가 협의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에다가 그 기반시설 설치한 비용을 갖다가 합산 걸 갖다가 협의해서 왜? 여기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라고 준 거랑 그냥 준 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원형지를 갖다가 공급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작성 내용이 있겠고 그건 실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원형지 개발자는 이걸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전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매를 제한받고 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받고 있느냐?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를 제한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면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 5년,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연속 이태연속 나왔죠.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한 자, 원형지 공급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직접 사용한 자.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토지의 3분의 1 범위만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된다. 맞습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갖다가 플러스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어떻게 정한다?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는 원형지 공사 완료 공급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지방자치, 국가지방자치 제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다음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얘나 얘가 위반하면 지정권자가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겠고, 자 얘가 잘못했으면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쓸 때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이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였대야 공급계약을 갖다가 해제하는 사유 그 네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원형지 공급개발자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세부 계획의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갖다 착수하지 않더라. 그럼 시행자가 해제. 두 번째,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세부 계획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을 넘겨서 사업을 지연시키더라. 해제. 또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재산한테 매각했다. 그럼 해제. 또 나가서 그 밖에 세부 계획의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제 수용 방식이 끝났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